찬물 세안이 모공을 줄어들게 하느냐? 바로 모공은 원인에 따라서 다르게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피지와 유사한 성분을 사용해서 피부를 속여주는 건데 관련 성분으로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꿀닥터 이연입니다. 요즘 정말 덥죠. 저는 잠깐만 밖에 갔다 와도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이렇게 더운 날 저희 피부에서 신경 쓰이는 게 뭘까요? 바로 모공이죠. 더운 여름에 가뜩이나 피부가 열을 많이 받기도 하고 땀이 많이 나면서 축축하기도 하고요. 모공도 더불어서 축축 늘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 피부 관리를 도대체 뭘 해야 될지 고민되는 분들, 이 영상을 봐주세요. 여름철에 모공이 늘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모공이 커진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모공은 털과 피지가 나오는 말랑말랑한 조직인데요. 모공은 안에서 피지 분비가 과도해지거나 모공 주위의 탄력이 떨어진다든지 모공 입구에 각질이라든지 털이 많이 있는 경우, 그리고 블랙헤드 등에 의해서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여름에 특히나 모공이 커지는 이유는 세 가지를 좀 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이패드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피지 분비의 증가입니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피부 온도도 높아지고 피지선의 활동이 활발해지는데요. 피지선은 이 모낭에서 나오는 이 부위입니다. 피지선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지를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피지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 모공도 넓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외선 노출입니다. 자외선은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부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노화입니다. 그리고 피부 탄력도 좀 떨어뜨리게 되죠.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진피층에 있는 여러 가지 섬유 조직들의 탄력도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모공이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각질과 피부 노폐물입니다. 여름철에는 땀과 피지 분비가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 피부 표면에 각질과 노폐물이 쌓이기가 쉬워지는데요. 이렇게 각질과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여기 이 모공 구멍도 막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공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모공이 커지는 거 생각만 해도 괴롭죠. 그런데 이렇게 모공이 커지면 커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동반되는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피부의 노폐물 축적으로 생기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와 같은 피부 트러블과 피부 요철감이고요. 두 번째는 피부의 텍스처 변화입니다. 모공이 넓어지면 피부가 균일하게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조명이라든지 각도에 따라서 되게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화장을 해도 저희 끼인다 고 하죠. 그렇게 화장을 했을 때 이 모공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모공이 커진 부위로 탄력이 좀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피부 탄력이 좀 떨어지고 건강하지 못하게 보이게 되고요. 네 번째는 모공과 함께 블랙헤드, 잔털이 있는 경우에는 까만 점이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름과 홍조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 엘라스틴 생성이 떨어지면서 모공 입구가 넓어지고 늘어지게 되죠. 주름이 생기는 원리도 콜라겐과 엘라스틴 감소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주름이 더 악화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넓어진 모공으로 피지와 각질이 좀 쌓이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피부가 좀 붉어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피부에 뭐가 조금만 올라와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홍조가 생기거나 오돌도돌해 보이거나 까만 점들이 보이면 어떻겠어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모공을 잘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저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거 예전에 찬물로 세수하면 모공이 줄어든다고 그랬거든요? 땡, 틀렸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프로그램이긴 한데 스타킹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까 모르겠는데요. 저 알아요. 아세요? 네. 저랑 같은 세대시네요. 거기에서 피부가 좋은 분이 나오셔서 찬물 세안으로 피부를 좀 좋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찬물 세안이 모공을 줄어들게 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찬물이 피부에 닿았을 때는 일시적으로 모공을 좀 수축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피부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도리어 열 발산을 많이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피부 온도를 과도하게 높이는 과정에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게 되고 도리어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게 모공을 넓어지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면 모공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모공은 원인에 따라서 다르게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모공은 홈케어만으로 완벽하게 좋아질 수는 없어요. 병원에서도 모공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술법들이 있는데요. 이 시술법들이 다양하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만큼 원인도 다양하고 치료도 어렵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름철에 모공이 커질 경우에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살펴볼 건데요. 피지, 노폐물, 자외선 노출, 각질에 의한 모공 늘어짐, 탄력 저하에 대해서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지, 노폐물을 잘 닦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바로 클렌징입니다. 와, 여기서 클렌징의 중요성이 또 나오네요, 원장님. 사실은 매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클렌징은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나 여름철은 땀도 많이 나고 저희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땀과 자외선 차단제가 많이 섞이면서 모공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공을 막게 되면 안에서 생긴 피지들이 배출을 하지 못하게 되고 계속 쌓이게 되면서 모공을 점점 더 넓게 만들고 피부 트러블도 좀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지우는 것, 잘 씻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세안은 메이크업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셨다면 이중 세안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점은 물리적인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세안 시간을 길지 않게 3분 이내로 끝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화장품 선택인데요. 피지와 유사한 성분을 사용해서 피부를 속여주는 건데 관련 성분으로는 호호바 오일이나 스쿠알란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도 챙겨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활성산소로 발생하는 피부 손상을 최소화시키고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대표적으로는 비타민 C,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나이아신아마이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레티놀 바르기입니다. 레티놀은 순수 비타민 A 성분인데요. 피부에 바르면 레티노산으로 변환이 됩니다. 레티노이드보다 좀 피부 자극이 적은 편이라서 바르기가 훨씬 수월한데요. 이 비타민 A는 피부의 턴오버를 촉진시켜서 각질 세포와 노폐물의 배출을 좀 빠르게 도와주고요. 피지 분비를 줄여주며 잔주름 개선 등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 시중에 많은 비타민 A 관련 제품들이 있어요. 피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함유량부터 시작해서 레티놀을 선택해서 꼭 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늘 말씀드리는 자외선 차단이죠. 자외선은 광노화, 주름, 색소 침착은 물론 피부 손상과 탄력 저하를 일으켜서 모공을 넓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 기억하고 챙겨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모공 관리와 피부 관리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피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 피부는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피지 분비량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고 모공도 그만큼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피부 진정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성초 성분이 들어간 토너 패드나 마스크팩, 모델링 등을 추천드립니다. 어성초는 양모밀 추출물인데요. 이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민감한 피부에 진정작용을 좀 일으키고요. 항염 효과라든지 노폐물 제거, 더불어서 재생과 탄력에도 효과가 좋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야외 활동을 좀 오래 했거나 피부의 민감도가 올라갔을 때 이런 어성초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도 제가 오늘 촬영을 좀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피부 민감도가 좀 올라간 상태라서 아비브의 약산성 pH 어성초 시트 마스크팩을 하면서 피부 진정 효과를 꽤 많이 봤습니다. 역시 내돈내산 광고 아닙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홈케어만으로는 효과를 보시기가 힘든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선택적인 시술과 관리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 피지 분비가 원인이라면 피지 조절제를 복용해 주시거나 레티노이드 연고를 처방받거나 피지선을 파괴하는 고주파 바늘 시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모공의 안쪽에 탄력
탄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요. 탄력도 증가를 위한 시술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프락셔널 레이저나 피코프락셀이라고 부르는 레이저 시술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앞서 언급드린 미세침 고주파 시술도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기가 좀 많죠. 주베룩이나 리쥬란 같은 스킨 부스터도 콜라겐 생성을 좀 부스팅 시키거나 여러 가지 재생인자들의 활성화를 돕기 때문에 모공을 좁혀주고 탄력 개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모공 입구에 각질이 많거나 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서 좀 시술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요. 제대로 된 세안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병원에 내원하셔서 받는 아하바하를 이용한 화학적인 필링 그리고 가시털 정체증이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블랙헤드가 문제인 경우에는 피지 관리 및 블랙헤드 관리가 필요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화학적인 필링 역시 블랙헤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름철 모공 관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름철에는 피지 분비와 자외선 그리고 각질과 노폐물 생성에 좀 주의를 하면서 모공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케어로는 적절한 클렌징 그리고 피지 분비와 노폐물 배출에 좀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이용한 화장품 사용, 즉 레티놀을 바르거나 비타민 B, C, 나야시나마이드와 같은 항산화 성분들을 적절히 이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홈케어만으로도 좀 관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화학적인 필링이라든지 고주파 시술, 레이저 시술 등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꿀닥터 이연이었습니다.